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제31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피닉스대 미나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김 사장님 새해 잘 맞이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 새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연말에 쓰러졌던 염소집 어머, 지으면서 새해 희망도 지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네, 미나님, 저도 애들이랑 또 우리 친정어머니랑 떡국 맛있게 끓여 먹고 새해 건강을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저도 새해 첫 아침 일찍부터 떡국 예, 끓여 먹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주변에 덕담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식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사장님, 식습관. 이제 술을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거의 정말요? 안 마셔요. 연말에 약간 진짜요? 흐트러졌습니다. 그 대신 연말에 약간 흐트러졌는데 새해 들어서 음.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금주를. 오, 그러면서 잘하셨어. 저녁마다 먹던 그 고기나 육류 섭취를 딱 줄이고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먹냐면 밑반찬과 밥. 이걸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밑반찬. 근데 어때? 뭐, 몸이 좀 반응이 있어요? 몸무게가 확실하게 줄었고 속이 편해요. 그리고 이 음, 밑반찬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밑반찬하고 밥만 먹으면 막 고기 먹고 싶어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죠. 우리 옛날에, 네. 미국에 건너와서는 아마 미나님이나 태반이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기 먹는 양이 확실히 늘었죠. 여기서 미국에 오셔서. 그렇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흔하게 먹는 것 같아요. 뭐 햄버거를 사 먹어도 고기가 들어있지. 웬만하면 뭐 스테이크니 뭐니 치킨 같은 거 다 여기서 모이면 또 다 바베큐 먹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밑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제는. 아유, 좋은 발견하셨네. 자, 우리 미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끊었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오, 단백질 보충하려고 이제 단백질을 이제 일부러 뭐 콩이나 두부나 이런 거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고 또 특히 그 무삼백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흰설탕, 오, 흰밥, 흰밀가루. 네.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멀리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워낙 빵을 좀 좋아해서 그거는 조금 힘들었는데 하여튼 네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 덕분에 그런지 아직 이 나이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요. 하여튼, 여기 미우새, 우리 식구들은 진짜 건강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신경 예, 써서. 우리 김 근데, 소장님도. 그쵸?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예,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요. 좀 자세히 음. 알아볼게요. 어떻게 김 사장님은 과식하는 편인가요? 그 전에 술 먹을 때는 조절이 안 되니까 과식해서 어떨 때 속이 안 좋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예.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유, 다행이다. 오, 미나님은요? 어떤 때는 막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때는 과식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은 꼭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음,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이 있을 때 과식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맨날 내가 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한 거 맛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어서 과식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음식이 맛있는 게 있을 때 이렇게 과식을 하는데 과식이 왜 안 좋을까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은 곧 음식을 산화시키는 일인데요. 이때 몸에 아주 해로운 활성산소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혈액 속에 당분이 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당분을 에너지로 열심히 바꿔줍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우리가 많이 먹으면 몸에서 그거를 분해할수록 활성산소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활성산소가 뭘까요? 바로 산소입니다. 그것도 아주 불안정한 산소요. 왜 그 쇠파이프가 공기에 닿으면은 녹이 슬잖아요. 마찬가지로 활성산소에 노출된 이 혈관이요, 우리 혈관. 이게 금방 망가집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은 물론 유해 물질이 쌓여서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독서 클럽에서 읽었던 네.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그 음. 책에 보면 초기 그 지구에는 이 산소들이 생명체를 죽여버렸어요, 처음에. 이 모든 세포가 불안정하고 강력한 산소를 만나서 막 녹이 쓴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비싼 기초 화장품 바르면서 엄청 신경 쓰는 피부를 예로 들자면요. 이 피부 세포가 활성산소를 만나게 되면 DNA 손상되면서 DNA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탱글탱글하고 하루만 지나도 재생이 되던 10대 시절 피부 세포가요. DNA가 짧아질수록 세포의 재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재생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나다가 몇 개는 아예 죽기도 한대요. 이 이게 바로 똑같은 노화입니다. 네, 똑같은 분인 것 같은데 참 이 세 분인데 너무나 다르네요. 네. 네. 슬픕니다. 너무 슬프죠? 네. 비단 피부 세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포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NA 손상이란 직접적인 노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식이 바로 활성산소가 전신의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활성산소를 아주 과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건데요. 자, 미나님, 액상과당이 뭔가요? 네, 액상과당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콘 시럽인데요. 음료수니 과자니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뒤에 보면은 콘 네. 시럽이라고 적힌 거는 최대한 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콘 시럽이 굉장히 단순당이라 가지고 우리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뇨병을 일으킬 수 오. 있는, 네, 되게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그냥 설탕보다 더 안 좋은데 콘 시럽을 쓰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싸다고 그래요. 가격 그래서 때문에, 그쵸? 기업체들이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앞으로는 뒤에 인그리디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가끔 이런 건강을 얘기 위해서. 듣는데 설탕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잘 음. 모르겠어요. 어떤 설탕을 아예 그냥 다 안 먹어버려요. 케인 시럽이나 우리 내추럴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쓰셨던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엿, 엿기름 물엿, 그런 거, 물엿 엿기름. 그런 거. 예, 예, 예. 지금 물엿 그런 그 거. 단어 생각 안 나는 것도 혹시 그 산소 때문이 아닌가? 많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 그런가 보다. 때문인가? 이 우리 막 스트레스 또 노화되는, 많이 받으면은 활성산소가 어, 많이 생긴다. 산소가 그렇군요. 문제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요 액상과당이라는 게 활성산소를 매우 아주 많이 과다하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아, 마세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단맛을 내려면 차라리 음, 설탕이요. 흰 설탕 말고 브라운 설탕이나 그런 꿀을 사용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 흥미로운 내용을 이렇게 실험하는 걸 방송으로 봤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의 그 세 나라 사람에게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그 가정식 있죠? 그거를 이제 먹도록 하면서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숟가락과 그 젓가락 사용의 빈도가 차이가 엄청나요. 생각에 일본 사람이 네. 젓가락질을 제일 많이 하고 한국 사람이 맞아요. 중간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 비슷해요. 또 미나님은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숟가락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맞아요. 숟가락. 한국인은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을 했고, 일본인은 숟가락을 한 차례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실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 중국인은 숟가락을 이렇게 음식을 덜어 먹는 보조 도구로만 이용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 그럼 국을 뭐 젓가락으로 먹진 않을 텐데. 그리고 예, 일본 숟가락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소숲 같은 거 먹을 때 예,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국을 그냥 그릇째 마셔요. 아, 그릇을 자, 그럼 들고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국을 어떻게 먹는데요? 국자로 먹는 거 예, 아니에요? 국자로? 그거 너무했다. 아, 중국인들은요,
국물을 음. 마실 때는 그래도 우리처럼 숟가락을 사용하고요. 그래도 음. 그때 빼고는 대부분 젓가락을 사용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인의 경우는 비슷한 빈도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숟가락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것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이 밥을 빨리 먹는 것 그리고 그렇죠. 많은 양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숟가락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실험 내용을 보고 나서 그런가? 그러고 정말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니 젓가락으로 밥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어. 그래서 밥을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진짜 그 맛이 나고 또 제대로 먹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옛날 그 만화 헛다리 삼촌에서 보면은 그 예? 마른 삼촌은 젓가락을 프로펠러식으로 타사삭 해가지고 밥을 먹고 예. 거기서 좀 뚱뚱한 사람은 딱 숟가락 하나로 숟가락으로. 한 번에 팍 찍어서 한 번에 다 먹어요. 한 그릇을. 이게 생각이 아유, 나네.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렇게 각설이들이 숟가락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야지 어, 먹은 것 같지. 그다음에 일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꾼도 두 번, 세 맞아요. 번 퍼서 그냥 머슴밥. 끝내버리잖아요. 맞아. 숟가락으로. 그리고 머슴밥. 또 우리 어릴 적에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밥상에서 먹을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깨작깨작 그러면 뭐 혼나지 않았어요? 복이 없다 맞아. 그랬죠. 예, 숟가락으로 숟가락 그냥 퍼먹으라고 그러지. 그래야지 맛있게 먹는다 그러고 복 온다 예.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예. 여기서 특히 한국 사람한테 위험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또 우리 한국 사람 또 얼마나 성격이 좋아요. 빠르니까 급하고 빨리빨리 마시잖아요. 그 뜨거운데도 막 마시는 거예요. 이 습관, 뜨거운 거 빨리 먹는 거. 그래서 뜨거운 차를 막 이렇게 급하게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또 뜨거운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냥 후루룩 빨리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암을 그렇게 유발하는 식습관이래요. 위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음. 좋대. 그리고 식도암에 걸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식사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을 식혀서 천천히 먹는 거.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래요. 두 개 들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 이거 너무 웃긴데. 아니 숟가락을 밥이 입에 있는데 한 그릇 한 숟가락 안 나. 퍼서 입에 넣고 10분의 1이 기다-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숟가락 대기 푸고 있어. 해야죠. 절대 안 이걸 들고서 그대로 내려놓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땐 내려놓고 식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작은 숟가락을 군대에서도 네. 그 뭐 1분에 다 먹어 안 먹으면 뭐 못 먹고 그러니까 잖아요. 그리고 영향이 있다니까요.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숟가락을 얼른 퍼서 먹어야지. 뭐 젓가락으로 먹어 어떻게? 그래서 뭐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라는 뭐 권고도 있고 또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식사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의도적으로 뭐 2, 30번 정도 꼭꼭 씹어서 드신다면은 식사 속도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사실 먹는 것만 빠른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빨리빨리 병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장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습관만이라도 좀 여유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가 최근에 또 미나님의 페북을 보니까 아니, 남편분께서 뭐 현미밥만 드시겠다고 선언했다면서요? 예. 지금껏 50 몇 평생 흰밥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 아니, 사람이. 진짜요? 예, 막 음. 현미밥 조금이라도 섞이면은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고 막 어머. 나한테 타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저 먹는 현미밥 따로, 또 애들 아빠 먹는 흰밥 따로 따로? 항상 밥을 두 종류를 아니, 했어요. 뭐야, 무슨 근데 조선시대야? 갑자기 어머. 자기도 예. 현미밥을 먹겠다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셨을까? 이거 자기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건강을 좀 걱정해서 그러구나 이제 속으로 싶었는데, 네. 너를 위해서 네가 두 가지 밥하는 거 힘드니까 내가 먹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사실은 아이, 본인의 건강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속내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 겉으로 남 위안을 착 해주면서. 아유, 그래도 좀 편해지셨겠다, 어떤 게 조금은. 그쵸? 진심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집에서 이제 살아보질 제가 않아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나를 위해 준다면 제발 오줌도 좀 앉아서 놔주라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도 아니 뭐 집집마다 왜 이렇게 다 이러냐, 나 아, 진짜. 그 서성 얼마나 튀고 막 온데 다 튀고 듣기 얼마나 힘드는데, 아니, 그 세상에 근데 50 몇 평생을 아직까지 안 안고 서성 두다니.
아니, 우리 식습관에 음식 얘기하다가 또 뭐 오줌 튀는 얘기까지 다 나오네요. 그러네요. 이게 아유, 우리 우리 집 현실입니다. 야, 피부가 다 나오네. 아유.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김 사장님,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가정에서 재료 구하기나 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한국 음식 하려면. 그런데 쉽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뭐 소개시켜 주신다면서요. 제 우리가, 경험으로 비춰보거나 우리 또 미우새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밑반찬 중에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콩자반. 콩자반. 콩은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이게. 검정콩. 만들기 힘들어. 예. 근데 이 밑반찬이 문제는 예. 쉽지가 않아요, 만들기에. 그러니까요. 손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가는데. 예. 음. 한인 식당에 가면은 꼭 밑반찬 때문에 손님과 주인 간의 그 신경전이 많이 오, 있어요. 왜냐하면 더 달라 그러고 막.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밑반찬은 그야말로 싸고 그냥 공짜로 막 얻을 수 있는 것을 밑반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만드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스테이크 굽는 거보다 콩나물 무치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요. 맞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재료의 문제가 음. 아니라 사실 요새는 노동력이 문제지 않습니까? 곱창 전골 같은 거 엄청 비싸죠. 그렇지만 곱창 하나가 얼마나 싼데요. 우리 미국 그로서리 가면 칠링이라고 해가지고 땡스기빙 때 사는 거 한 음, 2갤론, 3갤론 되는 거 10분이면 사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만 그거를 닦고 자르고 막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곱창 전골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인건비가 중요한 건데 그걸 생각하면 스테이크보다 여기에서 콩자반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시금치 나물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데쳐야 되지. 음. 또 뭐 양념해야 되지. 주물주물 해야 되지. 이거 뭐 맞습니다. 베이컨 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그걸 생각해서 밑반찬이 귀하다는 거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또 김 같은 거 좋죠.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걸 완전히 줄여서 장조림으로 먹으면 또 괜찮아요. 장조림.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힘들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누님이 해주셔서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또 뭐 어느 집에 가나 그런 건 기본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귀중한 했죠. 거를 뭐. 몰랐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반찬이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반찬을 재료를 구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멸치 같은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중도 도시에 한인 마켓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엔 귀했지만 지금은 안 귀하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멸치에다가 호두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이제 개량을 좀 하는 거죠. 미주 한인들에 맞게. 네. 영양가도 또 그럼 영양가도 면에서도 올라가고 좋고. 맛도 예. 좋아지고 그 밑반찬 자체가 사실은 거의 요리 수준으로 맞아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창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또 옛날의 제가 밑반찬을 좋게 예, 해서 맞아요. 그걸 많이 먹고 건강도 지키고 맛도 좋게 하는. 네, 또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미국 그 야채들 있잖아요. 그 치커리라 그래요? 예. 치커리 같은 거 굉장히 영양가 많고 또 박초이 그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 시금치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양념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다 똑같이 저는. 근데 맛이 다 달라요. 그 야채에서 나오는 그 풍미가 있기 때문에 양념은 같아도 맛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에 모두 과식을 멀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소식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아리조나에서는 제20대 한인회장 취임식이 1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하사랑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대 회장님과 20대 회장님의 이 취임식이네요. 배수영 회장님이 네. 전임 회장, 마성일 회장님이 새로운 20대 회장. 축하드립니다. 배수영 회장님은요, 여기 네. 우리 아실 거예요. 그 한복의 날, 예? 아리조나에서 한복의 날, 분.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힘을 합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하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죠. 네. 김 사장님, 노스캐롤라이나의 행사나 뭐 안내하실 내용 있으면 전해주세요. 예, 2월 12일 날 샬롯 운동회가 있어서
족구 배드민턴 피클볼이나 청백전은 2월 12일 날 당일날 하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 볼링, 테니스, 탁구, 골프 등은 이제 동호인 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뭐 동남부 체전 같은 것이 열릴 때 이제 같이 협조해서 나가기로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계획인데 이 우리가 작은 운동회를 할 때 과연 그 전체 큰 지역의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작은 도시 안에서 동호인들끼리 매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운동하는 게 중요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겠죠. 이 후자라고 다 생각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샬롯 분들이 여기에서 아침에 모여서 축구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볼링도 하시고 만나서 하하호 웃으면서 테니스도 치시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무용이든지 뭐 풍물이든지 기타반이든지 합창회든지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서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모든 행사나 대회 무슨 공연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지역분들 위주고 그들의 뜻을 철저히 존중해주고 그 위에 한인회라든가 상급 단체는 그것에 좀 복종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뭐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또 몇 차례 대회하고 나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기고 뭔가가 안 맞고 또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결코 샬롯 한인회가 여러분들 끌고 가서 동남부 대회 나가가지고 샬롯 이만큼 왔어요. 몇 명 참여했어요. 뭐 금메달을 몇 개 땄어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미우새 이 안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걸 봤냐면 그 기억나세요? 그 LA에서 김치 축제 그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도했잖아요. 예. 안내 말씀으로.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진행이 됐나 찾아봤더니 그 행사가 그냥 다 무기한 없어졌어요. 캔슬이 돼버렸어요. 엄청 큰 행사였거든요. LA에서 김치의 날.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대구에서 하는 김치날이니. 예, 그게 그렇게 큰 행사고 또 한국에서도 지원 오고 뭐 여러 큰 단체들이 다 합류를 했는데 싹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그 자기 힘 과시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없어져서 결국에는 행사를 못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행사를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이제 그걸 또 본 사람들은 또 그걸 이제 협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행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대행진이 2022년 8월 6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행동 주최의 촛불 대행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 12월 31일 21차 촛불 대행진이 2022년의 마지막 집회였고요. 22차 촛불 대행진이 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청역 숭례문 앞 대로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이 추위에 고생하시는 시민들 다치거나 사고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